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박 전 대통령 옆에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만 하더라도 네. 노승일 전 부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성이 튀어나오고요. 또 방청석에서까지도 소란이 일 정도로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노승일 씨 증언의 어떤 효력성 네. 이걸 좀 이제 어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노승일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당시에 본인 자체가 이 어떤 최순실 씨한테 뭐 많이 당해서 실제 네. 최순실 씨한테 어떤 뭐 분노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진술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협공을 펼쳤죠. 사실 어제 이제 이경재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결혼을 갖다 몇 번 하고 또 이혼을 했는데 변호사분들이 별걸 다 그렇죠. 모르시네요.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네. 이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본인이 굉장히 화를 내고 했지만 그 의도 자체는 보면 네. 본인이 그렇게 어려움 처지에 또 본인이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거를 어떤 좀 최순실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진술 자체가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좀 은연중에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 보면 굉장히 거기서 싸움도 붙고 해서 뭐 재판장이 이제 종회까지 하고 사실은 이제 조금 쿨다운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어제는 보면 이 노승일 씨를 공격하는 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다 이해관계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노승일 씨를 이른바 이제 소위 속되게 표현하면은 약 올리듯이 저렇게 사생활 문제를 자꾸 얘기하나 재판정에서. 네. 그러니까 노승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왜 최순실 씨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뭐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조직적인 뭔가가 배후에 있었지 않았느냐. 뭐 네. 그게 이제 정치권하고 연결되는 문제까지도 얘기했었을 거라고 뭐 선의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사생활 문제를 꺼집어낼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노승일 씨가 화를 내도록 유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오히려 화를 내게 만들어서 그 증인의 어떤 신뢰성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전략이 좀 숨어있던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헌재 재판 때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 중요한 이제 그 이른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를 갖다 놓고 고영태 씨랑 엮어서 불륜 관계에 따라서 이번에 뭐 국정농단을 조직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제 이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영태 씨를 데려다 놓고 노승일 부장을 데려다 놓고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만든 사건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런 걸로 볼 때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재판이 결국은 헌재 재판에 다시 재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고 시간 끌기로 가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었는데요.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를 향해서 거침없이 증언을 했지만 과거에 했던 이 발언이 어제 공판에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권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권력형 비리나 뭐 정견 유착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정치가 바뀌는 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서서 정치를 하면서 바꿔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에 한번 나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어제 어느 당으로 나가시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하던데 정치적으로 여당 의원들과의 친분 유지 이 부분까지도 아마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 이제 측 변호사에 이 따르면 예전에 말이죠. 찍었던 손혜원 의원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 한 장, 네. 고영태하고 노승일 부장이 찍었던 사진 한 장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또 이후에도 보면 이제 청문회 때 나와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TV 출연도 많이 하고 또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이제 아마 이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도 지금 보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 발언들을 좀 솔직히 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뭐 출마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 현재 여당 정치인들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뭔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지명도나 이걸 가지고 뭐 차기 총선에 나가겠다는 뭐 그런 의도도 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과연 어떤 정치적 오더를 비친 것이 재판에 유리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재판장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발언 자체가 보면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걸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과대하게 부풀린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진술들이 보면 노승일 씨가 여러 가지 이 의혹들 이야기한 게 많습니다.
이제 근데 그것들이 어떤 객관적으로 증명되기보다는 그냥 주장에 그치는 거, 전문 증거. 예를 들어서 네. 누가 들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실제로는 어떤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크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사건 자체를 좀 부풀리고 확대시키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를 내비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에 상당히 말려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다른 의견도 예, 있으실 그런 수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왜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공격을 할까라고 생각을 네. 해보면 지금 이 두 분은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같은 경우도 상대를 검찰을 상대라는 게 아닌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여권이고 구야권이었고 전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안민석 의원이나 이 사건 자체를 폭로하고 어떻게 보면 탄핵을 이끌고 구속까지 이끌었던 것들이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 법정에서조차도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말려들면 노승일 부장으로서는 원래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굳이 저거를 꺼내든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입장도 굉장히 법적인 다툼을 넘어선 분명히 정치적인 다툼을 법정에서도 거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 굳이 증인으로 불러놓고 증인에게 저런 것을 물어본 거죠. 고영태 씨를 공격했을 때의 이 탄이 그대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의 SNS 대화, 사진 촬영을 했던 부분이 평소에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상당히 어쩌면 당사자로서는 인신공격에 가깝다라고 느낄 만한 거친 입담이 오고 갔던 어제 공판이었는데요. 이 공판을 다 지켜봤던 분들이 있다고 하죠. 일부였습니다만 재판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재용 재판을 주도할 수 있는 판사분들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으로는 이제 이영선, 정호성 만남을 극히 꺼린 것처럼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증인으로 부르는 거를 반대했었는데 과연 이재용 재판 그리고 우병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나갈 수 있을까요?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은 나가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안 나간다 했다 해서 강제 구인도 결국 못하고 30분 만에 돌아서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재판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네. 증인으로 반드시 소환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고 하니까 이 증인을 꼭 불러야 되는지 거기에 네.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아마 고민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대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급적 피하고 싶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피하고 싶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부르고 싶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서 나는 네.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내 역할은 지극히 제한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신으로서는 빠져나올 길이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답답한 사람이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에요. 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정치적인 공방으로 오가고 이러면 네. 법리 다툼을 해서 자신이 빠져나갈 것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유죄가 되는 순간 이재용 부회장은 그냥 거의 반자동으로 유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법리 다툼으로 늘어가야 되고 이재용 부회장 본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군단을 지금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는 싸워서 이길 좀 승산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반대측인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 재판에라도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거기도 나와주지도 않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이죠. 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서 있어야 하지만 구치소에서 어지럼증으로 넘어져서 타박상이 온몸에 심하고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 나올 수 없었다던 최순실 씨. 그러나 가급적 내일 열리는 공판은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뼈에 부상이 있어도 공판 참석하는 투혼을 보이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뼈의 상처가 우리의 상상과는 좀 다른 걸까요? 글쎄 이게 이제 꼬리뼈 저는 안 다쳐봤습니다만은 이게 다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빨리 나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날 당일날 또 이경재 변호사도 본인도 잘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재판이 결국 이제 노승일 씨가 나오는 재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노승일 씨가 보면 사실 이제 최순실 씨와 어떤 면에서 보면 독일에서 가장 재무 관계로 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었고 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증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언니 누나 뭐 언니라고 불렀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만약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한다라면 어떤 박 전 대통령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제 일을 좀 돌봐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최순실 씨는 딴 사람한테 나는 그 언니라고 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네. 그것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참 복잡한 관계를 아마 본인이 굉장히 꺼려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아픈 거냐 진짜 아픈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아마 그 최순실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좀 피하고 싶었던 이 사람이 바로 노승일 부장인데 일단은 뭐 다음 재판부터는 어쩔 수 없이 좀 나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본인 상대로 해서 뭐 증언 자체가 지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단 또 정유라 씨가 일단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바라던 대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꼬리뼈를 다쳐봤거든요. 아, 네. 근데 꼬리뼈는 다리하고 달라가지고 기부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만약에 진짜로 다쳤다라고 한다면 네.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재판이 굉장히 경미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최순실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그 주장을 해도 교도관이 인치해가지고 아마 재판장에 출석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변호사님들 나와 계시지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은 자기한테 불리한 재판은 뭐 안 나가고 싶은 뭐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안 나올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재판입니까? 한 나라의 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으로 인해서 결국 혐의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내가 그런 적은 없다고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저 친구도 죄가 없습니다라고 나가가지고 말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나는 저 친구하고 같이 대면하기 싫어요. 그런 다음에 재판에 안 나가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재판에 같이 나온다거나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를 이제 물론 음해할 수 있지만 자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싸우고서라도 자기 무죄를 증명해서 대통령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재판에 같이 안 나오고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게 국민 상식에 과연 맞는 일인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최순실 씨 소유 건물이자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미스빌딩 앞에 조기가 걸렸습니다. 뭐 참 많은 생각- 분들에게 만감이 교차하는 태극기 조기일 것 같은데요. 교도소 좀 옮겨달라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고개를 가로쥐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이제 남부구치소가 네. 좀 좁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3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보다 훨씬 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날마다 재판을 받는데 이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범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검찰도 저는 이걸 들어주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최순실 씨는 그런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구치소에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보다 상황이 점점 더 최순실 씨가 느끼기에는 엄격하고 까다로워졌을 것으로 보이는 네. 게 구치소 내부에 관련된 얘기가 요즘처럼 뉴스에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던가요? 지금 그리고 교정당국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말 네. 이만한 거 하나라도 혹시라도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생길까 봐 정말 규정대로 엄격하게 까다롭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최순실 씨는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남부가 서울보다 훨씬 까다롭구나 착각을 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들어주면 또 특혜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아마 검찰이건 구치소에서건 저런 부분은 허용을 안 할. 두 사람이 다 이해관계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노승일 씨를 이른바 이제 소위 속되게 표현하면은 약 올리듯이 저렇게 사생활 문제를 자꾸 얘기하나 재판정에서 네. 그러니까 노승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왜 최순실 씨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조직적인 뭔가가 배후에 있었지 않았느냐. 뭐 네. 그게 이제 정치권하고 연결되는 문제까지도 얘기했었을 거라고 뭐 선의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사생활 문제를 꺼집어낼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노승일 씨가 화를 내도록 유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오히려 화를 내게 만들어서 그 증인의 어떤 신뢰성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전략이 좀 숨어있던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헌재 재판 때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 중요한 이제 그 이른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를 갖다 놓고 고영태 씨랑 엮어서 불륜 관계에 따라서 이번에 뭐 국정농단을 이 조직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엮은 거 네.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제 이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영태 씨를 데려다 놓고 노승일 부장을 데려다 놓고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박 전 대통령 옆에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만 하더라도 네. 노승일 전 부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성이 튀어나오고요. 또 방청석에서까지도 소란이 일 정도로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노승일 씨 증언의 어떤 효력성 네. 이걸 좀 이제 어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노승일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당시에 본인 자체가 이 어떤 최순실 씨한테 뭐 많이 당해서 실제 네. 최순실 씨한테 어떤 뭐 분노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진술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협공을 펼쳤죠. 사실 어제 이제 이경재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결혼을 갖다 몇 번 하고 또 이혼을 했는데 변호사분들이 별걸 다 그렇죠. 부르시네요.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네. 이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본인이 굉장히 화를 내고 했지만 그 의도 자체는 보면 네.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또 본인이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거를 어떤 좀 최순실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진술 자체가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좀 은연중에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 보면 굉장히 그저 싸움도 붙고 해서 뭐 재판장이 이제 종회까지 하고 사실은 이제 조금 쿨다운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어제는 보면 이 노승일 씨를 공격하는 면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만든 사건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런 걸로 볼 때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재판이 결국은 헌재 재판에 다시 재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고 시간 끌기로 가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었는데요.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를 향해서 거침없이 증언을 했지만 과거에 했던 이 발언이 어제 공판에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권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네. 권력형 비리나 뭐 정견 유착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정치가 바뀌는 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서서 정치를 하면서 바꿔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에 한번 나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어제 어느 당으로 나가시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하던데 정치적으로 여당 의원들과의 친분 유지 이 부분까지도 아마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측 변호사에 이 따르면 예전에 말이죠. 찍었던 손혜원 의원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 한 장, 네. 고영태하고 노승일 부장이 찍었던 사진 한 장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또 이후에도 보면 이제 청문회 때 나와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TV 출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이제 아마 이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도 지금 보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 발언들을 좀 솔직히 하거든요. 보면은 뭐 출마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 현재 여당 정치인들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뭔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지명도나 이걸 가지고 뭐 차기 총선에 나가겠다는 뭐 그런 의도도 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는 과연 어떤 정치적 오더를 미친 것이 재판에 유리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재판장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발언 자체가 보면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과대하게 부풀린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진술들이 보면 노승일 씨가 여러 가지 이 의혹들 이야기한 게 많습니다. 이제 근데 그것들이 어떤 객관적으로 증명되기보다는 그냥 주장에 그치는 거, 전문 증거. 예를 들어서 네. 누가 들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실제로는 어떤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크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사건 자체를 좀 부풀리고 확대시키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를 내비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에 상당히 말려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다른 의견도 예, 있으실 그런 수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왜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공격을 할까라고 생각을 네. 해보면
지금 이 두 분은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같은 경우도 상대를 검찰을 상대라는 게 아닌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여권이고 구야권이었고 전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안민석 의원이나 이 사건 자체를 폭로하고 어떻게 보면 탄핵을 이끌고 구속까지 이끌었던 것들이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 법정에서조차도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말려들면 노승일 부장으로서는 원리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굳이 저거를 꺼내든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입장도 굉장히 법적인 다툼을 넘어선 분명히 정치적인 다툼을 법정에서도 거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을 굳이 증인으로 불러놓고 증인에게 저런 것들을 물어본 거죠. 고영태 씨를 공격했을 때의 이 탄이 그대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의 SNS 대화, 사진 촬영을 했던 부분이 평소에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상당히 어쩌면 당사자로서는 인신공격에 가깝다라고 느낄 만한 거친 입담이 오고 갔던 어제 공판이었는데요. 이 공판을 다 지켜봤던 분들이 있다고 하죠. 일부였습니다만 재판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재용 재판을 주도할 수 있는 판사분들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으로는 이제